안녕하세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려 EIE CG 캠퍼스 가족 여러분들. 제가 저희 간담회를 간단히 한번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번에 숏 버전으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이라 현장감을 담아서 전달 드리고 싶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없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민감한 내용들을 좀 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자, 아쉬움이 좀 있으시다면 다음에 꼭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 저희에게 연락 주셔가지고요. 충분히 많은 자료들 또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현대모비스 이 회사 홈페이지 화면을 제가 좀 띄워봤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가서도 저랑 꾸준히 연락을 한 저의 오래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모비스에서 면접을 보고 난 후기를 저랑 좀 공유를 했었거든요. 자, 내용이 이랬어요. 당연히 어디나 토익, 토익 스피킹, 오픽 혹은 탭, GTALP 등등등 영어 관련 자격증을 내라고 하겠죠. 근데 보시면요. 기계, 전자, 제어 등등등 이게 다 뭡니까? 전공이 다 어문계열 이런 거 아니죠.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니까 저희가 쉬운 말로 좀 이공계열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자, 우대사항에 영어 회화가 가능한 게 좋겠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차 면접할 때요. 영어 면접이 있다고 하죠. 자,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지난 11월에 있었던 거거든요. 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우리 카페 프랜차이즈, 우리 카페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울렛을, 즉, 그 콘센트라고 하죠, 저희가. 그 콘센트를 다 없애기로 했거든. 근데 우리 주 고객층은 랩탑 컴퓨터, 그 노트북을 쓰는 사람들이고, 이게 우리 비용을 줄이는 것과, 그리고 어떤 매출을 낮추는 것과, 이러이러한 영향 끼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자, 너가 방금 들은 거 요약해서 나한테 얘기해봐 라고 원어민이 얘기를 합니다. 원어민에게 뭐 이러이런 내용이었어.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까지 또 있었어요. 근데 이건 상당히 쉬운 버전이고요. 삼성에서 또 많이 쓰는 어떤 정말 실무랑 관련된 시츄에이션을 주고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먼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한 달도 안 된 일이거든요. 이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킹은 더 이상 어떤 플러스가 되거나 가점이 되는 게 아니고요. 면접에서 아예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실용 영어적인 면에서는 꼭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랑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2028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수능을 치고 28년에 이제 그때 캠퍼스를 누리고 있는 아이들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28년이면 27년에 수능을 칩니다. 자, 지금 23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24년, 25, 26, 27입니다. 한 4년 정도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저희가 조금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부모님들은요, 너무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뭐 하나 하면 자꾸 애들한테 미안하다 하셔가지고 미안할 거 하나도 없이 정말 이미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이들한테 좀 미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릴 때는 자, 우리는 어린이니까 아직은 좀 즐겁게 노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한 고등학교 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니, 너는 왜 공부를 못하지? 이렇게요. 이게 어릴 때는요, 좀 놀게 해줬는데, 아, 이제 공부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미 너무 늦죠.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을 때 적절한 시기에 그 적절한 학습의 기회를 좀 서포트 해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도가 많이 심플해지긴 했지만, 아이들이 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제도까지 아이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요. 경쟁이 안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른들이 여러 명이 붙어서 전문적인 컨설턴트 그리고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붙어서 서포트를 해주는데 우리 아이가 혼자서 그것을 대응을 한다면 어른들과 싸워서 아이들은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회를 준비한 거고요.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공부는 대신 못해줘도 제도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만큼은 좀 엄마 아빠가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크게 8가지를 좀 준비했는데 현장 이 영상은 저희가 아이들의 또 초상권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부모님들께서 요청하시면요. 학원 방문 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요청 주시면요. 수업 영상을 그냥 풀로 제가 찍어둔 걸 보여드려요. 뭐 30분까지는 아니고 보통 20분 정도는 되거든요. 1, 20분. 아무 데나 눌러서 보셔도 뭐 저희는 늘 아시다시피 오픈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감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분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학을 가는 2가지 방법이 있죠. 정시랑 수시. 또 대략적 비율로 보시면요. 한 4대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시를 전혀 안 본다, 뭐 수시 내신만 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과 전형으로 갈 건데 라고 했을 때는 100% 내신만 보는 학교도 있을 거고 내신을 60%, 수능을 한 40% 보겠어.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과반은 내신이죠. 그래서 50% 이상 보는 그 전형의 이름을 따서 교과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꼭 하나만 본다 이런 경우보다는 뭐 적절히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는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다들 아세요. 저희도 다 대부분 이렇게 학교를 갔거든요. 자, 고3 때 얼마 전에 아이들 수능 쳤잖아요. 고3 때 그렇게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그 점수로 입학을 하는 거고요. 가나 다군에서 각각 하나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3개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수생들이 잘 하겠죠. 어느 시험이나 허수가 있기는 해요. 공무원 시험도 어떻습니까? 뭐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시험 삼아 쳐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재수생이라고 모두가 열심히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재수하는 친구들 대부분은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재수생들이 1, 2등급에 많더라. 8, 9등급은 적더라. 그렇게 될 거고요. 자, 수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고1 때부터 고3 1학기까지 이 5학기에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이 내신만 보거나 내신을 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보통 그냥 교과 이렇게 부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얘기하고요. 학종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뭔가 그 스카이캐슬 아시죠? 그런 데서 보면 하는 게 대부분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컨설팅비가 네, 어마어마하죠. 상상 이상이긴 하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내신 성적도 보는데요. 각종 활동을 봅니다.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어떤 동아리를 했고, 교내 대회는 뭘 했고, 뭐 혹은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보고서나 뭐 혹은 기타 등등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루는 거고요. 이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보통 서류라고 불러요. 자, 요거 제가 뒷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세특이라고 하면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해서 내가 물리 1을 들었을 때 그 물리 1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다 적어주시겠어요?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성을 하게 돼요. 뭐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혹은 교장 선생님이 혹은 담당 선생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가에 따라서 뭐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분들이 이제 워드로 작성을 해서 혹은 서류를 작성해서 선생님들한테 제출을 해요. 근데 아무거나 마음대로 제출하지 않겠죠? 세특용 과제가 있어요. 이 과제를 따로 주시면 이 과제에 대해서 애들이 뭐 흔히 뭐 수행평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이걸 제출만 하는 친구들은 조금 아쉬워요. 이걸 하고 나서 점수를 받았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너 수행평가 몇 점 이런 느낌으로 자, 다 옛날 말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과제를 제출했으면 그걸로 끝내지 않고 후속 리포트를 쓰게 저는 보통 만듭니다.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 제가 물리 정말 너무 재밌어요. 라고 했다고 했을 때, 자, 이거 물리 했는데 이거 이번에 배운 거 이거를 보고 제가 어떤 책을 읽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또 새롭게 뭘 배워가지고요. 제가 리포트를 하나 더 써봤어요. 혹은 선생님 제가 이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자율 동아리를 요즘은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저는 교내 동아리만 하라고 하는데 동아리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선생님한테 또 들고 가. 얼마나 예뻐요. 선생님이 이거 얘에 대해서 그냥 무난하게 써주시겠습니까? 뭐 한 줄이라도 더 적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기본 포인트는 문서라는 겁니다. 말로 하면요, 선생님들 업무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말로 하면 못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문서화해서 선생님한테 좀 제출하는 게 맞고요. 행특은 담임 선생님께서 1년간 아이들을 지켜보고 나서 이 아이의 뭐 평소 행동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세특은 담당 선생님, 행특은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내외 활동 수상 이런 것들은요, 점점 직접적으로 적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서 활동도요, 책 뭐 읽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안 적어요. 하지만 대학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하고요, 독서 많이 하는 아이들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봐도요,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도 독서를 좀 많이 했고, 언어적인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요, 수학도 잘합니다. 자, 그럼 학교들은 이걸 어떻게 하고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녹여주실까? 자, 이것은요, 전부 다 대놓고 적지는 않지만요, 이 학생에 대한 내용을 세특, 행특에서 선생님들이 녹여서 적어주십니다. 녹여서.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다, 독서의 중요성 떨어졌다, 절대 아닙니다. 책 안 읽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회 대회 같은 경우는 뭐 과고를 보낼 생각이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올림피아드 이런 거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중학교 때부터 학습시키시는 게 맞는데요. 교외 대회 같은 경우는 기록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아이가 뭐랄까 학습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말릴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실 필요는 또 없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뭐 크게 관심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봤는데 좀 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막 고2 이때 시작을 했고 다른 과목들이 크게 뭐 받쳐줄 게 없어. 그럴 때는 저는 토익 열심히 좀 시키기도 합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970 정도 아이들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바짝 시키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특기자 전형이 생각보다 인원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뭐 경희대나 아니면은 이화여대나 이런 쪽으로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보다 많이 유리해졌어요. 전에는 해외에 가서 살다가 다시 리턴하는 친구들 저 거의 그냥 경희대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외대 나온 애들 말고 해외 고등학교 나온 애들 말고 국내에서 공부했는데 잘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기타 전형들이 좀 있긴 하기 때문에 뭐 해볼 만은 한데 이게 저는 메인으로 갈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가 기존 아니었었는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에 204단위 아이들이 수업을 들었는데 192단위로 수업이 조금 줄죠. 자, 그래도 아이들은 더 바빠질 겁니다. 자, 의무라고 했으니까 이건 필수죠. 조금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이수가 조금 늘었죠. 네, 좀 대동소이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저희 창체라고 하는데요. 옛날 말로는 클럽 활동 혹은 특활. 저희 때는 뭐 토요일에 좀 잠깐씩 했었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실수가 준 것 같지만 아이들은 조금 더 바빠질 겁니다. 자,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지만요. 내신은 5등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1, 2등급이 대체적으로 이제 새로 바뀌는 개편안에서는 1등급이 되고요. 3, 4등급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2등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등급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죠. 저희가 좀 바라는 좀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서시죠. 자, 한편으로 또 다행인 게요. 아주 최상위권에 있던 아이들은요. 한두 문제 때문에 이 등급 맞추기 1등급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정말 피 터지는 그런 경쟁이었었는데 이제 1등급의 퍼센티지가 조금 늘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상위권 아이들은 조금 한숨 돌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맘먹은 아이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또 생각이 들죠. 그러면 다 맞은 애랑 뭐 몇 개 틀려서 둘 다 1등급인 애랑 둘 다 1등급일 텐데 다 1등급인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가에서는 얘들을 구별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구별이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 한다면 곤란하게도 혹은 다행히도 이 등수가 그러니까 퍼센티지가요. 병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기존의 A, B, C, D가 그냥 1, 2, 3, 4가 됐잖아요. 1등급인데 퍼센티지가 얘는 지금 90, 얘가 상위 100분율로 봤을 때 99인지 97인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평가의 절대평가요? 그렇죠. 이거 상대평가죠. 좋은 학교들에서 등급만 볼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네, 퍼센티지가 이게 기록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보시면 되고요. 전에는 1학년 내신만 봤잖아요. 아우,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들까봐 2학년, 3학년에 나눠드릴게요. 이런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1, 2, 3학년 모두, 네, 이게 같은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 이제 1, 2, 3, 4, 5 나오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결국은 상대평가 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서술형이 많아지는데요. 저는 이거는 조금 문제 있다고 봐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수능에서 이거 서술형 넣기로 했잖아요. 근데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 정서상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논서술형을 어디에 넣는다? 내신에 넣겠다는 거예요. 내신에 넣으면 선생님들께서 평가 역량을 가져야 된다죠. 제가 지금 30대 후반인데요. 제 친구들, 그리고 저희 선후배들 이렇게 봤을 때, 저희 또래, 교대 가신 선생님들, 제 친구도 서울도 안 가고, 부산 교대를 갔어요. 그리고 사범대 그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엘리트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평하게 아이들에게 암기, 1, 2, 3, 4 찍는 거 말고 서술형 문제를 다 만들어내셔야 돼요. 저는 이거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으셨다 해도 이런 문제 안 만드시던 분들이잖아요. 영어 회화라든지 라이팅 계속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조금, 네, 좀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힘드시고 아이들이 힘들대도 결국은 하기는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또 이제 수능 과목도 살짝 살펴볼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공통 과목이 있고, 화작이라고 그래요. 화작.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교들에서는 화작을 선택하고 있고, 언어와 매체는 언매라고 부르거든요. 이 언매 같은 경우는 사실 따라가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학생분들. 그래서 대체로 화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요거 다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학생분들 문해력 얘기도 많고 또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3 때 벌써 언어 관련해서 특히 문법으로 먼저 학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벌써 생겨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네, 국어 선생님께서는요. 벌써부터 정말 빡빡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국어학원들이. 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현재 수원수2 그렇게 공통으로 치고요. 인문계열 친구들이 보통 확률과 통계, 확통이라고 부를게요. 확통을 보통 선택을 하고요. 이공계 친구들이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그 중에서도 미적분은 주로 선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학 1, 수학 2, 확통 이거 세 개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만 바뀐 건데요. 수원이 대수고 수투가 미적분이고 확통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만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이 드시죠? 아니 이과에서 지금 우리 이공계 언론애가 무슨 미적분도 모르고 기하도 안 하고 오면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검토안이 있습니다. 아직 검토 아닙니다. 자, 심화수학이라고 해서요. 미적분이나 기하 요거를 이제 요거를 하나 넣겠다는 건데 이게 확정이 되면 요거를 선택을 해야 아마 이 시험을 쳐야 좀 유사한 학교들에서는 이걸 친 학생들만 저희가 받겠다 이렇게 할 거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신 시험에 이런 과목이 들어가겠죠. 학점 은행제니까 이거는 당연히 개설이 되어 있겠죠. 그럼 우리 학교 오려면 고등학교 다닌 동안에 이거 듣고 와. 이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는 채택이 될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할 게 조금 많아진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뭐 영어, 한국사 별로 달라질 거 없고요. 자, 그리고 이거 좀 달라집니다. 사회가요.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선택이었어요. 그냥 선택이 아니고요. 다 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400점 만점 수능 치셨던 학부모님들이라면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120, 80점 이렇게 나눠졌었던 거? 문과, 이과, 이면 뭐 문과면은 사탐, 과탐 이렇게 나눠서 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니고 고1 과목에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합쳐서 그러니까 고1 때 배웠던 그 통합사회를,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넣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량이 많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많아서 좀 만나보면요.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제가 생각하기엔 좀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경우를 봐요. 근데 이게 아마도 네, 이거 너무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편향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다 보니까요. 원점수가 만점이더라도 내가 모든 전 과목에서 다 만점을 받더라도요. 이 표준 점수가 달라지면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 표준 점수를 보잖아요. 그러니 저희는 이게 차라리 고민할 바에야 공부하는 게 낫다. 선택의 유불리 때문에 나의 인생을 운에 맡기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계정이라고 봐요. 자, 요거는 뭐 나중에 좀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학원가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스피킹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미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더 이상 토익 시험도 잘 제출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점수를 내라고 하고 그마저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기가 막힌 그 암기 기가 막힌 그 학원가의 스킬에 의해서 잘 외워서 점수를 만들어 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한 5분이라도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딱 5분만 해봐도 이 사람이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 티가 나서요. 다 걸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기본 소양이 됐어요. 그럼 이 라이팅이 왜 중요하냐? 제가 좀 요즘 신기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학원가에서 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좀 언급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이제 내신 평가를 할 때 이미 많은 학교들이 라이팅, 스피킹 이런 관련해서 과제를 하고 있지만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공정한 시험이라고 느껴지세요? 스피킹과 라이팅 중에? 라이팅이라고 좀 느껴지세요? 네, 저 현장에서도 다 라이팅이 더 공평하게 느껴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스피킹은 뭐 스피킹도 그렇지만 이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미 주제 하나 주고요. A4용지 한 3분의 2 정도를 3, 40분 안에 써봐. 이런 것들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이 주변 학원가에서는 라이팅 안 하고 중학생인데도 뭐 모의고사 풀고 이러고 있던데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학부모님의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릴게요. 제가 허락을 받고 한 게 아니긴 한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현재 고등학교 교사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정말 깨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모의고사 문제 푼다고 해서 일단 중학생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푼다는 것과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서 수능 때 이걸 이 아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저희는 부모님들을 속이려고 마음먹으면요, 그럭저럭 속이기가 가능합니다. 문제도요, 사지선다 혹은 OX 두 개 중에 선택하기 이런 식으로 만들면요, 아이들 100점 나오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부모님들을 속이는들 아이들은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다 무너집니다.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라이팅 시켜준다고 내신 시켜줘 봤자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어요. 못하니까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고등부에서 부모님이랑 사이 멀어지고 아이들이 문 닫고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정말 할 거 많아요.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과제를 할 시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근데 학교 공부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 과제, 그리고 수행 준비를 한다 쳐봐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준비를 해요. 근데 이거를 안 해본 애들이 그제서야 스피킹하고 라이팅 한다고 되겠습니까? 같은 문장을 써도 쓰는 에너지가 몇 배로 차이가 날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스피킹 그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할 수 있었겠어요? 한 달 준들, 두 달 준들, 혹은 6개월 준들 해내겠습니까? 못해요. 오로지 어릴 때 준비가 되어서 라이팅과 스피킹은 기본값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본격적인 공부를 해야죠. 이런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도록이요. 그리고 왜 별 말이 없냐면요. 애들 고만고만해서 그래요. 근데 고만고만하다는 게 어느 정도 느낌이었냐면요. 한 반에 1등급과 2등급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5명도 안 됩니다. 근데 2등급이 안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중경외시 그리고 직어국 우리 들어본 경대부산대 못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서울 겨우라는 게 이제 서울에서 조금 외곽 지역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3등급쯤인데 들으셨을 때 매력적인 학교들 아닐 거예요. 그럼 반에서 1, 2등 안에 드는 애들은 어때요? 1, 2등급 안에 드는 애들은 이미 이거 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고만고만한 애들 데리고 하다 보니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그래서 이것만은 진짜 어릴 때 꼭 시켜주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애들 진짜 공부해야 될 때 힘들지 않게 진짜 지금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중학생 필수 리스트.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인데요. 학종이란 게 처음 애들이 접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꼭 중학교 때 먼저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꼭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요. 아이들은 생활기록부에다가 본인들이 올라갔으면 좋겠는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을 준비를 한번 시켜보시면 좋아요. 지금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긴 했는데 자소서를 한번 쓰게 한 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한 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이런 느낌을 한번 만들어 놓고요. 이걸 하나씩 채워가는 느낌으로 흔히 스펙 쌓는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시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특목고를 중3 돼서 가고 싶다고 하는데 못 가는 건 아시죠? 그러니 혹시 아이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학종을 연습하는 느낌으로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독서 감상문은 꼭 써두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 아이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하는데 방귀대장 뿡뿡이 봐도 그것도 책이거든요. 근데 그럴 게 아니고 좀 전략적으로 무조건 읽어두면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원서를 최소한 30권 이상 포함해서 파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여기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 쓰기가 아니에요. 내가 느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질문에서, 면접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내용을 봤을 때 다시 리마인드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들을 적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파일로 만들어 둬야 나중에 활용을 해요. 지금 읽어놨다가 고등학교 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서술형을 준비시켜 주세요. 서술형 준비는 저희 학원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아이들이 1, 2, 3, 4, 5 이렇게 시험 잘 쳐도요, 서술형 한두 개 틀려버리면 얼마나 데미지가 큽니까?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저희 부모님들이 그래도 좀 깨어 계신 분들이 저희 학원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것만은 좀 피해 주세요. 학교 폭력. 저희 아이가 때릴 리는 없는데 라고 하실 텐데요.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 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적절한 상황이 생겼을 때요. 싫어, 안 돼, 하지 마. 그리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걸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부모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랑 평소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요런 것도 좀 대응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귀엽죠? 출결이요. 초등부 거는 중등부에 영향을 끼칠 거고 중등은 고등, 고등이 대입에 영향을 끼치지만 요렇게 중등부께 대입에 영향 끼치지는 않아요. 근데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결석하는 애들은요 계속 하고요.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요. 제가 고등학생 애들 아침에 늦잠 자면요 병원 들렀다 가라 그랬어요. 그냥 지각하는 것보다 병원 들어가서 진단서 떼서 가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너무 이 짓을 많이 해서 이제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은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기침만 해도 학교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막상 학원 보내주시고 학교 보내보시면 괜찮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습관이 학교든 학원이든 일단 가보는 거 이런 습관이 되게 좀 정신교육 좀 시켜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어설픈 선행 진짜 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선행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국영수가 그래도 제일 중요해요. 근데 국영수가 중요한데 우리 아이 한국사 시켜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해야 되는 거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진짜 게임은 11월 수능에 달라지는 거고요. 고등학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지금 부모님 기분 좋으실 거 하나도 없어요. 100점 나오는 거에. 그래서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오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이상한 시험들이 많거든요. 그런 시험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국영수에 더 집중하시는 게 맞지. 또 이거 할 수 있는 애들은 사탐, 과탐 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시면 좋겠어요. 자, 학군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학군은요,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없대요. 그런데 또 이사 오셨잖아요, 수성구로. 저는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라기보다는 공부에서 차이 난다기보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손쌤에서 고등부 메인 학원 받으시던 10년 가까이 이렇게 일하셨던 선생님이랑 제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수성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대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옆에 애도 하고 공부한다고 찐따 취급 안 하잖아요. 이 학습 분위기가 안 잡혀 있는 데는 틱톡에서 영상 올리고 화장 잘하는 친구들이 인기 있지.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쳐주겠습니까? 공부한다고 되게 멋있게 보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공부뿐만이 아니고 뭐든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저는 수성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제 마지노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애 낳을 거면 친구들이 물어요. 학군지 가야 되냐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 마지노선인 지역을 몇 군데 얘기는 합니다. 참고만 하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좋은 소식은 대구가요. 8, 9등급이 별로 없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서울이 가장 높은 건 어쩔 수가 없겠죠. 하나 더 보세요. 그리고 사립학교가 높대요. 자사고 애들 당연히 잘하죠. 자사고에서 20등씩 해도요, 반에서. 그래도 좋은 학교 가잖아요. 그리고 졸업생들 많죠, 이번에도. 근데 이 졸업생 응시자들이 1, 2등급에 또 제일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들은 지금 저희가 서울 가서 사립학교 보냈다가 재수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요, 이런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요. 옆집 애가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아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만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 성향에 맞춰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중등은 저는 어학원이 있는 곳이면 충분히 학습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면서 정말 입시의 끝판왕 같은 것도 있어 봤고요. 그리고 어학원도 저희 스타일과 조금 더 약간 한량한데 조금 더 정말 스파르타인 곳 제가 다 경험해 본 바 그래도 어학원에 보내주시면 애들은 성인이 돼서도 일단은 무조건 좋습니다. 이 어학원 초이스는 좋아요. 근데 어학원이 운영이 되려고 하면 일단 강사진이 기본적으로 더 뛰어나요. 더 뛰어난 강사진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강사진에게 원장님들이 페이하시는 그 금액이 크겠죠. 그럼 이게 운영이 되려면 학생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학원이 된다. 즉, 뛰어난 강사진들이 있는 곳을 오신다. 그러면은 이 전략을 아는 부모님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군지가 아니더라도 여기 모이면 학습 분위기, 면학 분위기가 일단은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는 이렇게 5등급제가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사고나 혹은 특목고가 유리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은 최상위 학생들한테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서울대 의대를 갈까, 연대 의대를 갈까, 이게 달려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스카이 정도 생각한다. 스카이 정도라니까 좀 그렇죠. 근데 이런 케이스라면 저는 일반고가 무조건 학교 가긴 유리합니다. 무조건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 성향을 좀 봐주셔야 돼요. 옆에 아이가 열심히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고요. 옆에 애가 너무 잘하고 자기가 좀 못하는 분위기가 나면 접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손을 놔버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건 부모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이랑 많이 대화하시고 아이의 성향을 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면요. 주변에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과 상담해 보시면서 이거는 맞춰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학교 갈 때 유리한 건 일반고가 무조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엔요, 제가 중학교들 몇 개 적어놨는데요. 관심 많은 학교들이시죠? 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영어뿐만 아니고요. 뭐 수학이랑 과학이랑 기타 과목들 애들 점수, 표준 편차 이런 것들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점수로 제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뭐 학교 이거 말고도 다 같이 해드릴 거거든요. 뭐 궁금하신 학교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뛰어가지고 학교들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다음 제가 좀 준비해보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거 제가 미리 선행을 하긴 하지만 무슨 선행을 해야 되는가 이게 좀 저는 볼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이 고등 과정에서 진짜 해놓으면은 무조건 득되는 거 제가 리스트 뽑아놨고요. 글로컬 대학 많이 들어보셨죠? 하필이면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글로컬 대학에서 이제 그쪽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고 사업체를 하고 계시고요. 제 동생이 또 핀란드에 사네요. 근데 핀란드에서 대학을 다니네요. 그러다 보니 또 이 친구가 무슨 통역을 했었어요. 그때 그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통역을 하길래 뭐 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학교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가 좀 생생한 자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좀 준비해 놨고요. 어떤 주제든지 간에 필요하신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얘기 남겨주세요. 자, 이 외에도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고 또 현장에선 저희가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자리에 안 계셨더라도 또 못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너무 바쁘셔서. 근데 그래도 저희가 얘기는 충분히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한 부모가 되지 말자. 정말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자라고 잘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미안한 마음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영상을 다 챙겨보신 분들은요.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는 부모님들이세요. 설령 아이들이 아직 잘 못 알아주고 있다 할지라도요. 아이들이 좀 크면
그 부모님이 본인들을 서포트해줬던 그 마음으로 그 마음 알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들으셨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영상이나 자료 찾아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저한테 보내주시고 하세요. 많은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학원에서 또 이런 또 간담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원장 에스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